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해녀의 부엌 대표 김하원입니다. 해녀와 그리고 이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극장식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달 본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2호점도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냥 뭔가 어떠한 마냥 시키는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계속 왜라는 이유를 많이 찾았던 것 같고, 그게 또 미성년자일 때는 되게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요소일 수도 있고, 또 대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또 재밌어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저만의 방식으로 막 돈도 벌고 막 또 도전하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거의 다 전부 이제 어업 쪽 일을 종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저희 고모, 할머니, 뭐 큰엄마, 뭐 이모 뭐 다 해녀분들이셔서 사실 어촌과 해산물과 제 삶은 이렇게 처음부터 당연하게 같이 살아왔던 그런 삶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제주도를 이제 방학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고민을 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해산물들이 일본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힘듦을 호소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한번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가 처음에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사실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기를 가지고 뭐 수산업계에 뛰어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풀어보자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문화예술로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례가 일단 없고, 그리고 많이들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떠한 새로운 산업군과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어떠한 선례가 없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 때 해녀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해녀라는 삶을 살면서 또 한 번 어떤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 이곳에서 박수를 받는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떤 치유의 순간을 경험을 하길 바랬고, 그래서 실제 해녀분을 저희가 이제 모신 거고요. 또 실제 해녀분들과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물질을 하다가 중간에 막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는 드시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까지 해녀 일들밖에 없었고, 이제 해녀 일은 더 이상 위험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이분들이 또 소소하게 또 일거리를 제공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또 관객한테 들려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할머니도 모시고 오고 한 거예요. 저희 주인공 해녀분이랑 거의 한 달 정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또 거기서 또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공연을 만든 다음에 이제 관객 무대에 서기 전에 이제 그 주인공분을 먼저 모셔서 보여드리고, 네, 허락을 받죠. 동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바다를 건너자라는 이제 미션으로 만나게 됐고, 결국 이 로컬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자그마한 스타트업 한 군데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 같이 좀 공동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고와 그런 어떤 포장재를 좀 같이 구입을 하고 그런 존을 만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절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제주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과 좀 힘을 합쳐서 물류 시스템을 좀 개선해보자, 이런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아예 중단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 시기에 저희가 조금 빠르게 방안책을 내세워가지고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때 아예 프라이빗 서비스로 전향을 해서 가격대를 더 높이되 더 소수로 받고 식사에 대한 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빠르게 이제 전환을 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오는 사람들은 있었고, 그리고 어딘가에 식사를 하러 갈 테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식사하는 곳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곳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했었죠. 1호점은 극장식 레스토랑이고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해녀들의 실제 삶, 그리고 해녀들의 어떤 이야기, 좀 더 스토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는 해녀들의 이야기라면, 2호점은 미디어 아트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좀 더 레스토랑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디어 아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음식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음식에 대해서, 해산물에 대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본점을 추천을 하고 예약을 할 것 같고, 본인이 남자친구랑 오거나 친구랑 온다고 한다면 2호점을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촌마을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4.3의 이야기를 빼고 그 마을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주도에서 한평생 살아왔지만 그 4.3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란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이 지역민들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남아있는지까지는 사실 체감을 하면서 살진 못했었는데, 이번 북촌마을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건의 아픔이 지금까지 이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얼만큼 많이 좌지우지할 만큼의 아픔과 트라우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을 해서 4.3을 주제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될 역사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한테 장래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직업군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전 이젠 더 이상 직업군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가 돼야지? 이거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많이 얘기도 하거든요. 시도를 안 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어도 사나